네, 안녕하세요. 사이버입니다. 오늘은 퍼스트카스 가이드 2편을 찍어 보겠습니다. 저번 1편에서는 게임 플레이 세팅법하고 그리고 해야 할 차량 같은 걸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차량과 코스를 선택해서 코스를 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걸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간단한 세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랩에는 타이어가 예열이 안 됐으므로 일단은 첫 랩은 타이어를 예열시키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동영상은 저번 영상에서처럼 내가 이 코스를 어느 정도 외웠다, 코스에 어느 정도 코너가 외웠다, 코너를 어느 정도 다 외웠다, 어느 곳을 돌면 무슨 코너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충 얼마 정도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인지를 했다는 사실 가정하에 영상을 찍고 있고요. 한 랩 정도 돌면은 이제 거의 예열이 되거든요. 한 랩을 돌고 이제 코스 돌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왁형이 이런 레이싱 방송을 하면 주로 채팅창에서 보이는 채팅들이 있죠. 코너를 어떻게 돌아야 된다,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해드리는데요.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웃 인 아웃을 지켜라 라고 하는데요. 아웃 인 아웃이란 건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다가 코너를 진입할 때 코너의 외곽에서 속도를 줄여서 안쪽 연석을 밟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오는, 이게 아웃 인 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코너를 도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니셜 D 같은 걸 이니셜 D나 아니면 서브 포뮬러를 보시면 드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온로드 레이싱, 그러니까 서킷에서 진행되는, 포장된 서킷에서 진행되는 레이싱의 경우엔 드리프트가 오히려 타임을 줄이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서킷에서의 경우엔 그립 주행, 그러니까 드리프트란 건 그 타이어의 그립을 일부러 일어뜨리게 만들어서 그걸로 코너를 도는 방법이 드리프트라고 하는데요. WRC 같은 비포장 도로에선, 그게 오프로드 같은 그런 거에선 그게 상당히 유용하지만 온로드 서킷에서는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온로드 서킷에서는 그립을 유지하는 아웃인 아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코스를 도실 때 아웃에서 진입해서 인쪽으로 파고든 다음에 아웃으로 나오는 이런 라인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타임이 줄어들고요. 아웃에서 속도를 줄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가속을 하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하시면서 저번에 얘기했던 기어, 내가 어느 정도 감속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연속을 못 밟아서 별로 좋은 코너링은 아니었는데, 최대한 이거를 인식하시면서 주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속을 하고 아웃에서 들어가서 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건 또 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웃이 나오는 코너가 하나인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다시 한번 아웃이 나오는 설명하자면, 여기서 아웃에서 속도를 줄이고 인으로 파고들고 연석을 밟을 때쯤에 다시 재가속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속 타이밍은 보통은 연석을 밟을 때쯤에
악셀을 밟아서 가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악셀을 밟으면 뭐랄까 코너를 지나치는 그런 불상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연석 가까이에서 엑셀을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석을 지날 때쯤에 내가 재가속을 한다. 이것도 코너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한 그렇게 주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꼼수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가속을 했는데 좀 감속을 했는데 조금 너무 줄였다. 내가 뭐 예를 들면 이 앞에서 60까지 밟아야 되는데 60까지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뭐 한 40으로 코너에 진입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코너가 안 오네요. 예를 들면 여기서 80까지 원래 여기 100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80까지 줄여보겠습니다. 80까지 줄였으면 너무 속도가 줄였다 이러면 이렇게 엑셀, 지금 저기에 초록색으로 나는 게 엑셀인데 너무 속도를 줄였다 그러면 진입하기 전에 살짝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좀 더 늘리면서 가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밟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엑셀 컨트롤은 차가 스핀하지 않게 하는데도 좋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지만 그래도 만약 어쩔 수 없을 경우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너무 빠른 속도로 진입을 했다 같은 경우엔 너무 빠른 속도로 진입을 했는데 그럼 뭐 코너를 도는 중간에도 살짝씩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코너를 도실 때 뭐라고 할까 그 프로젝트 카스의 경우엔 코너 커팅에 굉장히 페널티가 많거든요. 코너 커팅이 굉장히 페널티가 많습니다. 보통 코너 커팅이 발생할 경우는 그러니까 코너를 가로지르는 경우라고 하죠. 코너 커팅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신이 빨리 가려고 오버스피드 빠른 속도로 코스에 진입했을 때 보통 코너 커팅이 많이 나오는데요. 코너 커팅을 한 5번 정도 반복하면은 실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코너 커팅을 하면 또 페널티도 붙죠. 5초 페널티.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 코너를 잘 못 돈다 이렇다 싶으면 과속을 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팍 죽여서 하시는 게 훨씬 기록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 코너 커팅 하면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5초도 잃고 실격하고 위협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굴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감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너무 오버스피드를 하면 그냥 차라리 브레이크 쭉 밟고 그냥 돌지 말고 그냥 완전히 줄인 다음에 다시 그냥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나중에 리그 때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 때 약간 이게 너무 차가 안 돈다 이랬다 싶을 때는 코너에 진입하기 전에 예를 들면 여기서 우로 도는 코너인데요. 여기서 살짝 좌로 걸었다가 속도를 안 줄였어. 약간 핸들을 좌로 꺾었다가 우로 꺾으시면 훨씬 더 많이 코너를 돌 수 있습니다. 약간 이거 드리프트에 비슷한 거죠. 무게중심을 살짝 이로 갔다가 크게 발동을 이용해서 확 돌리면 좀 더 수월하게 코너를 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우디 나오는 지키면서 최대한 그냥 아우디 나오는 지키면서 코너를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나오는 이렇게 코너가 한 개인 경우에는 아우디 나오니 좋은데 아우디 나오니 별로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거라면 이 앞에 코스가 S자 코스인데요. 여기 S자 코스는 다행히 아우디 나온으로 가면 어느 정도 최적의 넥선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넓어서 이런 S자 코스죠. 코너가 두 개가 연속으로 있는 경우 어떤 코너의 경우엔 아우디 나온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으로 가야지 최적의 랩타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우디 나온으로 가는 게 최대로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특수한 경우에는 아우디 나온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딴 방식으로 계속 돌아보고 랩타임을 어느 정도 비교하면 어느 게 좀 더 최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잠깐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너스를 도는 방법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간단한 튜닝법. 튜닝은 이렇게 피트박스에서 드라이브를 하면 그냥 바로 그 운전하러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에디트 튜닝 셋업으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튜닝의 방법이 뜹니다. 튜닝법은 그 각 차량마다 뭐 윙이 있냐 없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많이 튜닝을 하는 건 일단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에디트 튜닝 셋업에 들어가서 여기 타이어 브레이크스 옆에 세이브 옆에 이렇게 작은 삼각형이 있는데요. 삼각형을 누르시면 딴 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라인먼트가 아니라 서스펜션에서 프론트 레프트 라이데이트 하고 리어 라이데이트 이게 뭐냐면 앞에 차량의 차체를 낮출 거냐 높일 거냐 아니면 뒤에 차체를 높일 거냐 낮출 거냐에 대한 그 서스펜션을 조정해서 그거에 대한 옵션인데요. 당연히 차량은 낮으면 낮을수록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금 보시면 다 최대한 로우로 깔아놨죠. 이게 차체를 최대한 낮춰서 가속이나 그런 걸 빠르게 하기 위해 차체의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 이 옵션을 다 내리고 나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푸카는 모든 걸 시뮬레이팅 하기 때문에 차체를 너무 낮출 경우에 차의 바닥이 도로에 끌릴 수가 있습니다. 쓸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바닥에 쓸리면 보통 불꽃이 튀는데 이거를 낮추고 세이브를 한 다음에 한번 주행을 해보실 때 3인칭으로 바꾸셔서 내 차의 뒤쪽에서 불꽃이 튀나 안 튀나 뭐 긁히는 소리가 안 나냐를 체크해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웨이바는 뭐랄까 차체 별로 이거는 손을 안 대시는 게 낫긴 나은데 이거는 뭐에 대한 옵션이냐면 오버스티어링, 언더스티어에 대한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론트와 리어가 있는데요. 프론트 앞쪽이 너무 잘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스웨이바에서 스티프 쪽, 단단한 쪽으로 바꾸시면 조금 더 앞쪽의 움직임, 차체 앞쪽의 움직임이 좀 둔탁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버스티어가 났다면, 그러니까 차체가 많이 돌아가는 것 같다면 스티프를 돌려서 조금 차가 덜 꺾여지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어는 반대로 뒤쪽이 민감한지 안 민감한지 둔감한지에 따라서 이 옵션을 조정하면 조금 더 차체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스웨이바 옵션인데 스웨이바 옵션을 잘못 건드렸다간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튜닝하기보단 그냥 자신의 손을 튜닝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튜닝 고수분이 있다면 뭐 잘 하실 수 있겠죠. 저는 근데 튜닝 고수가 아니라 별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디에이터가 그 공기 흡입기인데 그거에 구멍을 개폐할 거냐 밀폐할 거냐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픈으로 누르면 공기 흡입량이 높아져서 차가 냉각이 잘 되겠죠. 하지만 차가 그만큼 공기를 많이 받는다는 건 그만큼 저항이 좀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좀 차량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클로즈로 바꾸면 차가 이렇게 밀폐되니까 구멍이 닫히니까 밀폐되니까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냉각 효율이 떨어지겠죠. 공기를 흡입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낮출 경우엔 엔진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게 메카닉 페일러 그러니까 기계적 결함 옵션을 키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될 텐데 이걸 끌 거면 이걸 닫아도 어차피 엔진가 터지지 않으니까 하는 게 좋을 텐데 어차피 이건 별 차이 없더라고요. 제가 조절해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 그냥 기본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링 옵션은 그러니까 가속을 중시할 거냐 탑스피드를 중시할 거냐에 대해서 조정하는 옵션인데요. 이거를 조정할 경우에 탑스피드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스피드의 경우에 가속을 어느 정도 희생하지만 최대 속도가 높은 경우고 가속은 최대 속도를 희생하지만 코너 탈출할 때 가속이 빠른 경우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정은 코스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제가 막 직선 코스가 좀 많아서 차를 달리는데 차가 맨날 최고 속도로 달려서 더 이상 속도가 안 난다. 그것 때문에 랩타임이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러면 탑스피드 쪽으로 기어링 세팅을 바꾸셔야겠죠. 하지만 이 탑스피드를 너무 줘가지고 어차피 최대 속도를 못 찍는 맵이다. 그러면 가속 쪽으로 좀 더 주셔서 가속을 좀 더 빨리 해서 좀 더 랩타임을 줄일 수 있겠죠. 어차피 최고 속도가 안 나온다면 최고 속도보단 그냥 가속이 더 나가니까 최고 속도를 못 찍는다면 그런 옵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퓨얼 로드. 이게 무슨 옵션이냐면 연료 적재량을 뜻하는데요. 프로젝트 카스는 연료 적재량에 대해서 무게를 계산하기 때문에 연료 적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가 무거워져서 느려집니다. 차가.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뭐 15랩을 돈다. 본선에서 15랩을 돈다 이러면 지금 13을 하려면 그 아래에 지금 Fuel will last for approxi라는 게 마지막에 그 적용된 그 연료량으로 이 코스를 몇 바퀴 돌 수 있냐 대충 시뮬레이팅을 해준 건데요. 지금 거기 15.6바퀴라 적혀 있죠. 그러니까 15랩을 돌면 15.6 정도면 기름 충분한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어느 뭔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한 16.8 정도 한 1배 그 정도 연료만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5랩 돌 동안 기름 떨어질 걱정도 없고 거의 딱 최적에 맞춘 연료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퓨얼 로드는 그 그러니까 본 레이스에 대한 연료 적재량이고 그 아래 건 예선에 대한 연료 적재량입니다. 예선에서는 퀄리파잉이란 건 예선인데요. 랩타임으로 경쟁을 해서 랩타임에 최고로 빠른 사람이 그 경주를 시작할 때 맨 앞라인부터 제일 빠른 사람이 1등, 두 번째 랩타임을 낸 사람이 2등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걸 결정하는 걸 퀄리파잉이라고 하는데요. 퀄리파잉은 랩타임 배틀이다 보니까 그리고 본선같이 이렇게 많이 달린 게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연료량을 적게 하면서 일단 빠른 랩타임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한 4바퀴에서 5바퀴 정도 돌면은 최적 랩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5랩 돌 정도만 기름을 남겨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브레이크 이거는 뭐 타이어 프레셔 같은 건 별로 조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차는 지금 리어 윙이 없어서 지금 옵션이 없는데 에어로다이나믹스에서 프론트 다운포스하고 리어 다운포스 이거는 차체에 윙이 있는 경우에 그거의 각도를 조정해서 차체의 공기 저항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에 대한 옵션인데요. 다운포스를 늘리면
다운포스란 게 공기가 차체를 짓누르는 힘이죠. 그 짓누르는 힘이 늘어나면 이렇게 차를 막 높은 무게로 짓누르니까 타이어가 받는 힘도 늘어나고, 그럼 타이어와 지면 사이에 접합되는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접지압이 늘어나는 거죠. 다운포스가 늘어나면. 그러면 좀 더 빠른 속도에서도 코너를 안정적으로 놓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차가 받는 마찰력이 늘어나니까. 이전에는 마찰력이 적어가지고 빠른 속도로, 좀 더 빠른 속도로 한 50km로 도는 코너였다면, 다운포스를 늘린 경우엔 60km로도 코너를 돌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다운포스의 원리인데요. 문제는 다운포스를 늘리면 차체가 접지압이 늘어나서 마찰력이 늘어나는데, 마찰력이 늘어나면 반대로 가속을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윙을 조절하는 건 자기가 코너를 빨리 돌 거냐 아니면 빠른 속도를 낼 거냐의 둘 중에서 어느 정도 고민해서 적용해야 되는 옵션이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코너가 엄청 많은 코스라면 다운포스를 중시하는 게 낫겠죠. 기존 실제 서킷으로 하자면 모나코 서킷은 아무리 빨라봐야 한 280km가 나오는데, F1에선 그런 코스의 경우엔 최고 속도가 의미가 없죠. 최고 속도를 내봐야 어차피 최고 속도를 찍을 구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다운포스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좋겠죠. 하지만 이를테면 몬자 서킷의 경우엔 최고 속도가 350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코스의 경우엔 이렇게 코너링을 중시로 하면 속도가 안 나오니까 오히려 스피드 중시하는 세팅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서스펜션에서 자체는 최대한 낮추는 게 낫다. 그리고 조금 뭐 차가 안 들어간다 이러면 스웨이바를 조금 조정하면 된다. 그리고 기어링, 자기가 가속을 빨리 할 건지 최고 속도를 노릴 건지에 대한 옵션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한 고려. 그리고 엔진에서 퓨얼로드, 연료 사용량은 자기가 한 본선에서는 한 1.1배를 하는 게 낫다. 만약 제급유가 있다면 이것도 달라지는데, 일단 그런 건 제외하고 일단 그냥 그렇게 알아서 1.1배 정도를 넣는다. 하지만 퀄리파잉은 예선이고 최대한 빠른 랩을 도는 게 좋기 때문에 최대한 연료 적재량을 적게 한다. 한 5렙 정도의 기능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윙이 있을 경우엔 다운포스를 늘리면 코너링이 쉬워지고, 다운포스를 줄이면 스피드가 빨라진다. 이렇게 튜닝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레스트카스 가이드 2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진 사요나라.